여기 최근 미국에는 한국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무슨 볼 일이 있겠냐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직접 경험해봐야겠다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데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큰 충격에 빠져 본인의 인생을 되돌아보기까지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지금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파커예요. 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62세 에밀리 파커가 인천국제공항의 게이트 앞에 서 있네요. 가슴이 마치 다시 10대가 된 것처럼 두근거리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뜻밖의 놀라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저는 평생을 기자로 살아왔어요.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인생에서 별걸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요? 저한테는 그냥 지도 위에 있는 이름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제 손녀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버렸죠. 손녀의 방을 보면 마치 BTS 성지 같아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걸까? 그래서 이렇게 직접 알아보러 온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으로 든 생각은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공항이 마치 어제 지어진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조용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혼란도 없고 그저 매끄럽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움직이는 무빙워크에 올라타니 마치 미래 영화 속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몇 걸음마다 미소 짓는 직원들이 서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있는 JFK 공항이랑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짐 찾으러 가는 길에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쁜 색깔의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들 무리가 보였는데 아마도 그 옷이 한복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모두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스마트폰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나란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제 숨을 먹게 만들었어요. 마치 유리와 강철로 된 숲이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현대식 건물들 사이로 우아하게 휘어진 절의 지붕들도 보였어요. 여기서도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여기 공기가 뭔가 달랐어요. 맑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아마도 그게 설렘일까요? 아니면 모험일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오랜만에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았는데 이것도 모험이었어요. 기사님이 영어를 거의 못하시고 제가 아는 한국어라고는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손짓과 미소로 어떻게든 소통을 했어요. 복잡한 거리들을 지나가면서 저는 창밖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매번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공원을 지날 때 좀 놀랐어요. 평일인데도 공원이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집에선 평일엔 공원이 대부분 비어 있는데 여긴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있고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로 숨쉬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택시가 호텔에 도착하자 호텔리어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줬어요.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게 저를 환영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도 따라 고개를 숙였는데 아마 어설프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문지기의 미소를 보니 그걸로 충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방은 안락함과 효율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고 처음 보는 기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장실만 해도 버튼이 제 첫 차보다 더 많더라고요. 좀 겁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걸 알아가는 게 기대됐어요. 짐을 풀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눈에 반짝이는 빛이 보였어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었어요. 뭔가 더 젊어진 느낌이랄까요. 더 생기 넘치는 여행의 마법이란 게 이런 건가 봐요. 잠깐 낮잠을 자려고 눕긴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돌아가면 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행은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 너무 기대됐어요. 잠에 들기 전 도시의 소리들이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빵빵거리는 차 소리,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나누는 대화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내일 진짜 모험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어요. 한국, 속으로 생각해요.
너의 모습을 보여줘.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 난 이 매력적인 도시를 더 탐험할 생각에 들떠서 일찍 일어났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이었는데 이곳은 한옥이라는 전통 한국 가옥들로 가득한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옥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곡선형 지붕과 정교한 목재 장식들이 특히 눈에 띄었죠.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본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예쁜 한옥을 감상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께서 저를 눈여겨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전혀 못했지만 그녀의 친절한 얼굴 덕분에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는 저를 그녀의 집 뒤뜰로 이끌었어요. 그곳은 작지만 아담한 정원과 나무로 된 평상이 있는 아주 평화로운 장소였어요. 그녀는 제가 앉도록 손짓을 하더니 곧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몇 분 뒤 그 할머니는 쟁반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두 잔과 제가 처음 보는 작고 알록달록한 떡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시고 달콤한 떡을 나눠 먹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충분히 편안했어요.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이 뜻밖의 친절에 감동했어요. 그 순간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저는 몸짓과 미소로 그 할머니께 최선을 다해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그녀의 집을 떠날 때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 단순한 환대가 한국 문화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거대한 문에 다다랐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어요. 화려하게 채색된 세밀한 장식들과 웅장한 건축물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궁 안에 들어가서 전통 한국 의상을 입은 가이드가 이끄는 투어 그룹에 합류했어요. 그녀는 궁궐의 역사와 이를 세운 조선 왕조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몇 세기 전 이곳에 살았던 왕과 왕비들에 대해 배우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점은 궁궐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방식이었어요. 바닥을 높이고 창문을 적절히 배치해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을 만들어냈죠. 현대 기술 없이도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이 도심 속 개천은 서울의 중심을 흐르고 있었고 밤에 특히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군요. 개천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흐르는 물소리는 바쁜 도시 한가운데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직장인들과 젊은 커플들이 강둑에 앉아 피크닉을 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한자리에 앉아 주변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은 얕은 물에서 첨벙거리며 놀고 있었고 친구들은 길을 따라 걷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이 개천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바쁜 삶 속에 잠시나마 평화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제 고향 도시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이런 곳이 없었거든요. 자연과 도시 생활이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진 장소가요. 이런 곳이 고향에서도 가능할지 궁금해졌어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처럼 보였지만 분명 서울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는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으로 가득했어요. 전통적인 한옥마을에서부터 고대 궁궐, 그리고 현대적인 도심, 개천까지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각각의 장소가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그날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친절, 궁궐의 아름다움, 그리고 개천의 평화로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이 이미 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남은 여행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부산 여행이 이렇게 모험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에 온 지 7일째였고 감천문화마을을 탐방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언덕 위에 알록달록하게 쌓인 집들을 사진으로 봤었는데 직접 보는 게 너무 기대됐거든요. 아침은 맑고 햇살이 눈부신 날이었어요. 가파른 골목을 오르기 시작했죠. 다리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뭐든 다 보고 싶어서 열심히 올라갔어요. 마을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눈길 닿는 곳마다 벽에는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독특한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있었죠.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작은 카페들도 언덕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집에 있는 손녀에게 보낼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분들이 뭔가를 둘러싸고 크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예전 기자 생활을 했던 본능이 발동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서둘러 다가갔어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젊은 남자가 땅바닥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여성분들이 도와주려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분명했죠. 저도 모르게 그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기요 하고 말했지만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응급처치 수업에서 배운 대로 맥박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희미하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숨 쉬고 있어요 하고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해서 놀랐어요. 하지만 맥박이 약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주위를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쳐다봤어요. 핸드폰 하고 귀에 핸드폰을 대는 신용을 했어요. 119에 전화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119가 응급번호라는 걸 기억했어요. 그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거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남자는 물병을 들고 뛰어왔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젊은 남자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어요. 그렇게 빨리 구급차가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잠깐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거리가 순식간에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느새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빠르게 한국어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젊은 남자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이송 준비를 했어요. 금세 구급차에 그를 싣고 떠나버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문득 제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 남자를 발견한 여성분들이 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그때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여기 계셔서 다행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저 지금 필요한 도움을 받게 돼서 다행이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많이 하셨어요.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도시는 길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부산의 언덕 마을에서는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어요. 그날 감천에서의 나머지 시간도 정말 즐거웠지만 자꾸 그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러 왔지만 이렇게 강렬한 공동체 정신과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 대해 배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손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일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알록달록한 마을이나 역사적인 궁궐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친절함과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에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런 따뜻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어디에 살든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경험은 한국의 깊은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감천에서 배운 교훈은 제가 집에 돌아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감천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모두가 그 청년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게 한국에서 흔한 공동체 정신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근처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외국인이 온 걸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안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도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는 건물 안을 함께 걸어 다녔는데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한 방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 공예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모습이 참 놀라웠어요. 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튼튼한 공동체가 튼튼한 국가를 만든다고 믿어요. 우리는 나이가 얼마든지
어디서 왔든 서로 돌봐요. 저는 고향의 우리 동네를 떠올렸어요. 물론 우린 친절하긴 했지만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조금 슬프더라고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지 눈에 띄었어요. 곳곳에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었고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표지판들도 보였어요. 모두가 이곳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산을 챙기지 않아서 호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산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짝을 지어 우산을 나누며 아무도 비를 맞고 걷지 않도록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제 우산 같이 쓰실래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그녀는 걸어가면서 여러 상점과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자신이 아는 것들을 설명해줬어요. 우리가 서로 거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떠났어요. 저는 잠시 서서 그녀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목에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히 관광객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었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요. 이런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방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주민센터, 서로 돕는 사람들, 우산을 나눠 쓰던 그 여성분. 이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챙기고, 배우고,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고향의 우리 동네를 떠올렸어요. 우리도 좋은 점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본 것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어요. 아마 집에 돌아가면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적어도 비 올 때 우산을 나눠 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라도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남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이 놀라운 나라와 이곳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처럼 서로를 돌보는 세상을 꿈꿨어요. 그 꿈은 참 아름다웠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더 희망찬 기분이 들었어요. 왜 손녀가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넘어서는 사람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저에게 깊은 영감을 줬어요. 다음 날이 빨리 오길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지 그들의 문화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 모든 교훈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 나이에 기술이 날 놀라게 할 줄은 몰랐는데 한국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서울에 있는 삼성 딜라이트를 방문했을 때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세련된 기기들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입구에서 친절한 젊은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환영합니다. 투어하실래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스마트폰 벽이었는데 이건 보통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마치 작은 책처럼 반으로 접히는 폰들이었죠. 한번 써보세요. 가이드가 권했어요. 저는 한 대를 집어들어 그 얇은 두께에 감탄했죠. 살짝 밀어보니 그 폰이 태블릿 크기의 화면으로 펼쳐졌어요. 와! 하고 저도 모르게 감탄하며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진 제게 얼마나 유용할지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스마트홈에 관한 섹션으로 갔습니다. 큰 화면에 아늑한 거실이 보였어요. 가이드가 저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몇 번의 탭으로 가상방의 불빛이 어두워졌고 커튼은 자동으로 닫혔으며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편안하게 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저는 TV 리모컨 하나로도 아직 버거워하는 제 자신을 떠올리며 웃음이 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순간은 가상현실 체험 공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모험할 준비 되셨나요? 가이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녀는 제게 헤드셋을 씌워주었고 갑자기 저는 삼성 건물 안이 아닌 남산타워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서울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끝없이 늘어선 마천루와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이 장관이었어요. 저는 난간을 잡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죠. 너무나도 현실 같았어요. 이 모든 기술도 놀라웠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가이드가 시각장애인들이 도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앱을 보여줬어요. 이 앱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장애물을 보고 사용자에게 이어폰으로 길을 안내해줬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말하면서 최근 시력을 잃은 이웃이 떠올랐어요. 또한 서울이 스마트 시티로 변화하고 있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통 카메라와 사람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체증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그 정보를 통해 신호등 패턴을 변경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 기술이 대기 오염을 줄이고 모든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투어의 마지막 부분은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아주 정밀한 수술을 도와주는 로봇들을 봤어요. 알츠하이머 병의 초기 징후를 의사가 알아차리기, 몇 년 전부터 발견할 수 있는 AI 시스템도 있더군요. 제 가족 중에도 알츠하이머 병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기술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어가 끝날 즈음 저는 봤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단순히 멋진 기기들을 만드는 게 아니군요. 제가 가이드에게 말했어요.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재미나 자랑을 위한 게 아니죠. 삼성 딜라이트를 나올 때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향의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생각해봤죠. 이 혁신들 중 일부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사용해서 도심의 혼잡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시각장애인용 앱이 우리 도시를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를 꺼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은퇴했지만 갑자기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기술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를 다르게 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해결책이 세계 반대편 나라에서 찾아오기도 해요. 잠들기 전 집에 돌아가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전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접이식 폰과 가상현실 헤드셋을 배울 수 있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늙은 기자에게도 아직 몇 편의 이야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술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이야기들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경복궁 한적한 구석에 앉아 있자니 내가 경험한 모든 것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지난 2주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62세가 된 지금 세상은 다 본 줄 알았는데 한국은 나를 가장 멋진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줬죠. 화려한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깔깔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광경이야말로 내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듯했어요.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열렬히 받아들이는 나라. 내 손녀가 여기에 있었어도 금세 이곳에 잘 어울렸을 거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내 머릿속엔 지난 2주 동안 본 모든 멋진 일들이 떠올랐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나를 차에 초대해준 친절한 할머니가 생각났죠.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전혀 몰랐지만 그분의 따뜻함과 환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을 줬어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부산에서 겪은 그 무섭지만 감동적인 일도 떠올랐어요.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힘을 합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왔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나치는 일이 흔한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먼저 도와주려고 나서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공동체 의식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또 방문했던 한 커뮤니티 센터가 생각났어요. 그곳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소였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어르신들께 가르쳐드리고 어르신들은 전통공예를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안해볼까 고민도 했어요. 이곳에서 본 기술들도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삼성 딜라이트에 갔을 때는 마치 미래로 들어간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감명받았던 건 그 기술들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멋진 기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내가 배운 몇 가지 스마트 시티 아이디어를 우리 동네 의회에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알아요? 우리 마을에서도 비슷한 걸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앉아 있자니 이번 여행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손녀의 K-팝 집착을 잠시나마 즐기게 해주려는 생각으로 왔지만 그 대신 내가 알던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를 만났어요. 전통과 진보가 서로 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로 달려가는 법을 보여줬어요. 한옥 게스트하우스처럼 하이테크 시설을 갖춘 전통 건물에서부터 비트코인을 받는 오래된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왜 우리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항상 선택을 강요받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여기서 느낀 공동체 의식도 정말 특별했어요. 그 정치인이라는 개념,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웃, 동료, 심지어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까지도 느껴지는 깊은 유대와 충성심, 어디에서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따금씩 잊고 사는 그 따뜻한 연결고리를 한국에서는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시원한 바람이 고목들의 나무잎을 스치며 불어왔어요. 마치 이 궁이 수백 년의 지혜를 나에게 속삭여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 마법 같은 장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 모든 걸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손녀에게 내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함께 이곳을 여행할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번 여행은 그저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호기심과 설렘이 다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여행이 끝났다고 해서 내 모험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돌아가서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도 커뮤니티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언어 교환 모임을 열어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궁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떠나려니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이곳의 마법 같은 기운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궁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번이 한국에 오는 마지막 여행은 아닐 거라고요. 아직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손녀와 함께 오기로 했어요. 그녀의 젊은 눈으로 이 멋진 나라를 다시 바라볼 날이 기다려졌어요.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면서 나는 2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내 생각을 자극했으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 점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